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스 미디어 광고와 달리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니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고민이 좀 되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마케팅 활동보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 기반 마케팅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밀접한 지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지지합니다라는 지지도이고요. 제가 이 브랜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라는 추천율입니다. 근데 이건 다분히 이 결과에 가까우니 그 앞선 선행 지표를 좀 보면 어떨까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저자 테드 라이트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바람에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입소문 마케팅 이전과 이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돈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격적인 매출에 앞서서 혹시 관련된 소소한 상품 매출이 올라가는가를 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미국의 경우 프로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사실 다른 곳에 또 돈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음식을 사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모자, 티셔츠, 신발 등을 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조금 가격이 적게 나가는 아이템들입니다. 하지만 이 매출의 흐름을 보면 이 스포츠팀이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찌 보면 성과 측정보다 더 중요한 건 스토리, 이야기의 발굴일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성과 측정 말고도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시리얼 업체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를 통해서 식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도 음식 먹는 거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더라. 음식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자, 이거 참 엉뚱한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놓아두는 차고를 관리하기 시작하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마케터가 통찰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이랬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이 식료품 가격을 낮추려고 대용량 포장 제품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디에 둘까 고민한 거죠. 제일 만만한 곳이 차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차고에 보관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고는 깨끗한지 벌레 또는 쥐가 다니지 않는지 등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읽어낸 이 시리얼 회사는 대용량 제품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아주 단단한 플라스틱 저장 용기를 추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이 밀봉 상태를 강화해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즉 다른 동물들이 이 냄새를 맡고 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 측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과 향상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이 데이터 값에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우린 뭐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러한 분석이라든가 성과 측정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통신업체 AT&T가 아주 대규모의 마케팅 성과 측정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과는 이랬어요. 여전히 TV 광고가 매출의 30%를 담당한다. 그리고 10%는 인플루언스 마케팅, 입소문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60%는 정확한 마케팅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이해 수준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서 한 회사가 우리 회사의 마케팅 성과를 측정해 주세요라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성과 측정 비용이 마케팅 전체 비용의 15%가 든다는 걸 알게 되고 저희는 그럼 그냥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바꿨답니다. 고민이네요. 성과 측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입소문 마케팅을 하자고 우리 경영진을 어떻게 설득하죠?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더 크게 느낀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는데 다음날부터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와,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저 주식을 사야지 했는데 그냥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오르는 경우예요. 여전히 배가 아프겠죠? 어느 경우 더 통증이 심할까요? 자, 두 번째 경우 제가 이 주식을 사려고 했지만 못 샀습니다. 저에게 돈이 아직 있죠? 그렇다면 다른 주식을 살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살 때는 기준이 있죠. 내가 팔았던 주식보다 이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야 돼 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걸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차라리 행위를 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를 견디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 말은 뭐냐면 경영진은 왜 이제껏 하지 않던 인플루언서 마케팅인지 입소문 마케팅인지를 해서 돈을 쓰는 거야? 이건 통증을 세게 느낍니다. 차라리 효과가 안 나는 건 아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일단 TV 광고를 집행하지. 이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광고를 몇 개나 보신 것 같습니까? 출근 전까지 약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광고를 보는데 과연 몇 개나 기억할까요? 광고를 보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식당을 찾아가거나 여행지를 가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반면 친구가 추천한 영화는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친구가 소개한 식당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TV 광고가 아니라 친구가 소개했을 때 우리가 그걸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과 측정이 안 된다고 돈을 집행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도 친구가 소개한 건 사기가 쉬워라는 이 간단한 경험에 기초해서 인플루언스 마케팅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한 조언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